소 럼피스킨병이 전북까지 확산되면서 전남도 비상입니다. 백신 접종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자체와 유관기관들이 자체 대응 역량을 높이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목포 총선 여론조사 결과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뭔지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분석했습니다. 전남의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는 고흥군이 가장 낮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소 럼피스킨병이 전북까지 확산하면서 전남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소 럼피스킨병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처음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 경기와 충남, 충북, 강원, 전북까지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발생 일주일 만에 전국 6개 시도 42건으로 늘었습니다. 전북까지 뚫리면서 전남 축산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가들은 이제 이게 한 마리 나왔다가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내 자산 자체를 완전히 다 없애는 거 아닙니까? 방역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럼피스킨병 발생 6개 시도에 살아있는 소를 도내로 반입 금지시키고 축산 차량이 많이 드나드는 도내 10개 소, 돼지 도축장의 방역도 강화했습니다. 도축장에는 소독 전담관이 지정돼 오가는 차량들을 꼼꼼하게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백신 54만 마리분을 이용해 럼피스킨병 발생 인근 농장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전국 소농장에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달까지 백신 400만 마리분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백신이 공급됐을 때 즉시 접종할 수 있도록 111개 긴급 백신 접종반을 사전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서해안 벨트를 형성해가지고 좀 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을 해서 하지만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항체 형성까지 3주가량 걸리고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대 28일로 긴 만큼 추가 확산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선박 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출항해 국내에 들어온 선박은 825척으로 이 가운데 201척이 여수항과 광양항에 입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 의원은 전체 입항 선박 가운데 90%인 736척에 대해서는 평형수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6개 현에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의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호남권 지방소멸 변화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2021년 기준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0.36으로 전국 평균 0.72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는 고흥군이 0.1로 가장 낮았으며 신안군 0.11, 보성군 0.12, 한평군 0.13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에서 39세 가임기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소멸 위험지수 값이 0.5 미만일 경우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의대 신설 프로세스 별도 가동과 지역 의대 설립 계속 검토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 의원은 조규홍 장관을 상대로 전남적 의대 정원 수요 조사 여부를 물었고 조 장관은 지역 의대 설립 검토와 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의 프로세스 별도 가동 약속을 했습니다. 대형 화재나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자체와 유관 기관들이 재난 초기에 자체 대응 역량을 높이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흉기를 든 테러범들이 인지를 위협하며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곧바로 경찰과 군인들이 테러범을 막아섭니다. 경찰입니다. 지금 즉시 총기를 버리고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폭발과 함께 붉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경찰 타격대가 테러범 검거에 나서고 동시에 소방대원들은 화재 진화에 나섭니다. 흉기 난동범이 다중밀집시설 내부에 폭탄을 설치한 상황을 가정해서 실시한 재난 대응 훈련입니다. 재난 발생 시에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단체 간 재난 대응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난 대응 안전항국 훈련에는 도내 18개 시군이 각각 주관하고 13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중 밀집시설 대형 화재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 유형을 중심으로 재난 초기 자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각 유관기관, 특히나 소방, 군부대, 군, 이렇게 민간인 다 합동으로 해서 같이 훈련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되게 유익한 자리였고. 전라남도는 기관별 훈련에 대한 평가를 운영해 훈련 중점 사항이 계획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각 시군은 다음 달 3일까지 지진과 산불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이어나갑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얼마 전 목포항에 장기 방치 선박들이 많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수 국동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100여 척에 가까운 선박들이 오랜 기간 방치돼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 어항인 여수 국동항입니다. 군데군데 부서지고 녹슨 어선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바로 옆 어선도 비슷한 상태. 몇 년 동안 방치된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2, 3년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많게는 한 4년. 이런 나댕기는 선박이 피해를 보고 막 그러지. 지난 6월 여수시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국동항 장기 방치 추정 선박은 97척. 이 가운데는 소유주가 있는 선박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값이 오르고 어획량은 줄면서 출항 횟수도 줄고 팔려고 내놓은 선박은 사려는 사람이 없어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어항이 별로 안 좋으니까 지금 배들이 많이 안 오고 방치 선박들이 지금 그 조업을 중단한 배들이 많습니다. 사실 거래가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사유재산을 지자체가 강제로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여수시는 경고문을 붙이고 어선 등록 말소 대상에 해당될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폐선처럼 폐기할 수 있는 선박은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어선당 처리 비용이 1,000만 원인 걸 감안하면 총 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올해 되면은 직권으로 취소된 것도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했고 재가 공고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려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이미 포화 상태인 국동항의 미사용 선박들이 장기간 자리를 차지하면서 어항 기능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목포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MBC가 지난 17일과 18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31.9%, 배종호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이 15%로 1위와 2위를 달렸습니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6.9%포인트로 김원희 의원이 5차 범위를 벗어나 앞섰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군으로 범위를 좁혀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김원희 의원이 배종호 전략기획 부위원장을 12.5%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과 23일 광주방송이 리서치뷰에 의뢰한 조사 결과는 이와 다릅니다.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김원희 18.4%, 배종호 17.2%, 손혜원 후보가 13.5%로 5차 범위 안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도 김원희 후보와 배종우 후보가 1.1%포인트 초박빙 오차 범위 안에서 경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 매체인 폴리뉴스가 지난 5일과 6일 실시한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김원희 후보 24%, 배종우 후보가 21.1%로 오차 범위 안에서 경합을 벌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포 MBC와 한국갤럽은 전화 면접 조사 방법을, 광주 방송 등은 ARS 조사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화조사원이 직접 응답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전화면접조사로 표본 대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조사 방법인 ARS는 주로 정치에 관심이 많고 조사 참여 동기가 강한 분들이 응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사 의뢰자와 조사 기관마다 조사 방법과 질문 방식이 다른 데다 후보로 제시된 인물도 차이를 보여 이처럼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나 변화 여부를 살피기 전에 조사 방법과 질문 방식이 어떠한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2023 전남 농촌 지도자 회원 한마음 대회가 한평 자동차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전남 농촌 지도자 회원들은 코로나19의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오랜만에 회원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더욱 단합하고 농업 농촌의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 대도약 전남 농업의 미래를 이끄는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농촌지도자 전남도 연합회는 현재 16,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안경찰서는 지인에게 염산을 뿌린 70대 남성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전 10시쯤 무안군 현경면의 한 가게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부부에게 염산을 뿌리고 달아났다가 3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남성은 범행 이유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폐막 이후에도 5일 동안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가 무료 개방됩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로 오는 31일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폐막한 뒤에 11월 1일부터 5일 동안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포함한 박람회 전체 구역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조직위는 또 순천만 습지로 연결되는 스카이큐브를 정상 운영하고 행사장 운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포 MBC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목포문화방송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국고보조금이 깎이면서 재정 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는데 소외 계층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최근 목포 MBC에서 목포와 신안통합 여론조사를 실시한 만큼 통합 추진과 관련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도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한 기아 타이거즈가 정재훈, 이동걸 코치를 영입하며 코치진 개편과 분위기 쇄신에 나섰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2018년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두산 정재훈 투수 코치, 그리고 한화에서 투수 코치와 피칭 퍼포먼스 코치를 역임한 이동걸 코치를 각각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아는 올 시즌 함께한 서재영, 곽정철 코치와는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2단계 공모에 6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무안 맛들 무안 먹거리의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과 완도 힐링의 완도 프로젝트 등으로 2024년부터 3, 4년간 635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 사업은 그동안 중앙 공모에만 의존했던 지역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주도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로 2020년 도입됐습니다. 신안군은 전국 동시 어업허가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동시 어업허가 갱신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동시 어업허가 신안군 신청 대상은 연안어업 1,108건과 구획어업 260건으로 주소지 읍면 사무소나 군청 수산민원팀에 12월 26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